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은 국토의 면적 더하기 사람 더하기 천원 지하 자원의 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7%밖에 안 되고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된다. 이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천원 지하 자원은 거의 하나도 없다. 이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뭔가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기술 강국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 기술 강국은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것은 기업가 정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제 과거의 성장과 앞으로의 성장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앞으로 성장하려 그러면 최소한 5년 후에 세계 시장을 위한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났고 지식과 기술과 모든 통계가 빛의 속도로 모든 사람들한테 공유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잘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5년 후에 세계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성장 전략을 위한 R&D를 해야 된다. 결국은 빨리 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혁신은 왜 혁신을 해야 되고 왜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되고 퍼스트 무브가 돼야 됩니다. 근데 혁신과 퍼스트 무브는 개인과 기업의 몫이지만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데는 국가의 전략적인 지원이 없으면 그냥 낭비가 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선점을 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 또한 혁신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 지났고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큰 성장을 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ICT 산업 혁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했고 혁신을 많이 한 국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10대 강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3차 산업혁명 이전이나 이후의 의식 변화는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은 지식에 오감을 더했을 때 기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은 지식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많은데 기술자들은 극히 일부다. 노동자와 지식인들은 많고 훌륭하지만 기술자는 없다. 왜 없냐? 지식에 오감을 더해야 기술이 되는데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에 오감을 더하는 사람이 없더라.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스펙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떠냐? 지식은 있지만요. 오감을 지식에 넣지 않는다. 이 오감은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식은 실시간에 공유되는 거지만 기술은 실시간에 공유되지가 않는다. 현장에 있는 만큼 노하우를 통해서 기술이 연마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 얘기하는데 저는 혁신은 기술에 영감을 더했을 때 혁신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혁신 얘기하고 있지만 기술에 대한 개념도 없는 우리나라가 혁신을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 이 기술과 혁신은요, 리더십에서 나오고 기업가 정신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없고 리더십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빈민국에서 개도국으로 성장하는 시장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시장, 이 크게 두 개로 저는 나눠봤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ICT 산업혁명이라는 큰 강이 있었고 그 강을 건넜습니다. 좀 빈민국에서 개도국으로 성장할 때는 우리의 각오였습니다. 우리의 각오였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고 정보가 폐쇄된 시장이었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등과 꼴찌가 공존하는 시장이었어요. 좋은 제품이 모든 게 부족하니까 1등 제품이 팔리고 없어요. 그래서 2등 제품도 팔렸다. 2등 제품이 팔리고 없어요. 3등 제품도 다 팔리고 없으니까 꼴등 제품도 팔렸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1등 제품과 꼴찌 제품이 얼만큼 좋고 나쁜지 얼만큼 비싸고 산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근데 지금은 이제 ICT 산업혁명이 지났습니다. ICT 산업혁명을 지나서 지식과 기술과 정보와 통계가 빛의 속도로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실시간에 공유되고 있다. 핸드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스펙 좋고 많이 하는 경쟁력이 아니고 빨리 잘하는 게 경쟁력이다. 빨리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성공하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은 어떤 분류의 사람인가 제가 7가지로 한 분류를 해봤습니다. 노동자. 저는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데까지 기여한 거는요, 지식과 기술의 혁신이 아니고 노동의 혁신에 의해서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는 빵을 위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샐 수 있었고 토요일날 평일도 밤샐 수 있었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할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빵이 해결했습니다. 헝거리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성장 동력이 사라졌어요. 근데 지식만 있으면 저절로 다 잘 될 줄 알고 우리는 자식들한테 공부만 시켰다. 지식은 세계 최고인데 행동할 수 있는 행동력은 세계에서 꼴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에 오감을 더하는 게 기술자인데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헝거리 정신이 사라졌고 기술자가 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그게 저는 기업가 정신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리더입니다. 보스와 리더. 이제까지 우리는 보스형의 성장이었다. 배가 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정보가 없었으니까 보스형이 돌격 앞으로 하더라도 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도 지옥이고 앞으로 가도 지옥보다 더 나쁠 게 없으니까 무조건 다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라 하는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리더는 나를 따르라. 보스는 자기 중심이고 리더는 조직 중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길을 열고 이 길이 천당으로 가는 길인지 지옥으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천당으로 가는 길을 닦아놨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기업가, 사업가, 경영자 이 3가지가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기업가와 사업가와 경영자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나 부모님들이나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뭘로 갔냐, 뭐를 해라, 내가 공부해서 뭐를 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 저는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은요, 이런 기업가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가입니다. 사업가는 이런 기업가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융복합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업가형이었다. 그리고 기업가와 사업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인프라를,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영자다. 경영자야. 우리는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경영학과 뭐 좋은 학과 나가서 추구하는 게 뭐냐. 큰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경우가 되게 제일 큽니다.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기업에, 훌륭한 기업에 CEO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릴 거냐,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 거냐. 대학교 졸업하고 30년 정도 돼야지 그 기업에 CEO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의 경쟁력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몇십만 명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몇 년의 CEO를 하고 그만두는데, 우리는 국가나 사회나 부모는 그런 자식을 공부를 시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목표였냐. 기업가는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고, 사업가는 그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인데, 이쪽을 하라고 하지 않고 이쪽을 하라고 했고 이쪽을 추구를 해왔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는 기업과 사업과 경영인을 균형 있게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혁신해라, 신뢰를 구축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신뢰와 혁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혁신하라고 해서 혁신을 했는데 신뢰가 없다고 해서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국가는 시장을 열어주지 않더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혁신은 태어나는 거고 신뢰는 성장하는 거다. 혁신은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이 되는 거고 신뢰는 시간이 지나야만 키가 큰다. 우리는 혁신과 신뢰는 한시의 한 환경에서 존재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혁신하라고 해서 해놓고 신뢰가 없다고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의식이다라고 생각해요. 혁신은 완벽한 게 아니다. 혁신은 성공하는 큰 차별하지 완벽한 게 아닌데, 우리는 혁신이 완벽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혁신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지식과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요. 차별화해서 먼저 성공하는 게 기술이지, 기술도 완벽하지 않고 과학도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완벽하지 않는데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과 1등과 성공은요, 리스크와 속도와 시간의 변수를 극복한 결과가 혁신이고 1등이고 성공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과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스펙이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극복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느냐. 다 리스크를 피하려고 했다. 이제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뭘로?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어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는 혁신의 적은 기득권과 고정관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 왜? 기득권과 고정관념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고정관념과 기득권이 더 강하다. 국민학조만 나온 사람도 기득권을 가져요.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나는 막내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장남이니까. 이게 이 생각이 기득권이거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왜 나왔냐? 결국은 혁신성장입니다. 우리나라만 혁신성장이 아니고요. 유럽도 미국도 모든 나라도 혁신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이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서요. 초기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요. 1등만 살아남고 2등은 존재의 가치도 없습니다. 1등은 돈은 버는데 2등은 적자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국민학생도 핸드폰 갖고 미국에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어느 나라에 누가 얼마만큼 좋고 나쁜지를 다 알고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거를 국민학생들도 구매를 한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1등이 독식을 하는 시대다. 그래서 더 빨리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해서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 그게 혁신 성장하는 방법이다. 누가 할 거냐? 누가?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편하고 쉽고 리스크 없이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편하고 쉽고 리스크 없이 행복하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없어요. 결국은 리더십밖에 없다. 저는 93년도에 제 혼자 창업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했고요.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고 가장 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성공할 줄 알고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세상은 안 그렇더라. 혁신을 했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세계 가장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가장 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근데 경쟁에서는 이기는 확률보다 지는 확률이 더 많더라.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런 세상이 있냐. 그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똑같더라.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성장과 성공 전략은 속도 곱하기 혁신의 가치 나누기 시장의 기득권이더라. 결국 문제는 시장의 기득권이다. 이거는 시장의 기득권은 대한민국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요.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존재하고 있더라. 그래도 시장의 기득권은 내가 극복할 게 아니다. 제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빨리 하고 혁신의 가치를 키우는 거다. 이거를 아무리 키워도 시장의 기득권이 무한되면은 이거는 제로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시장의 기득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도 나는 성장해야 되고 나는 이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도 혁신의 가치를 더 키우고 속도를 더 빨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할 거냐? 그러니까 효율의 극대화다. 우리는요. 명확성이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하지 않았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 선배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나와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70~80% 이상이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은 취미활동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한다. 취미활동하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합니까? 취미활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냐. 취미활동을 하려면 돈을 내야죠. 우리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직원들과 싸우는 게 이겁니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일이 제 일의 60%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은 취미활동이고 해야 되는 게 일이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느냐? 일했다면서 90%를 취미 활동을 하다가 10%만 해야 되는 일을 해요. 대한민국이요. 저는 세계 한 4, 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저의 경쟁력, 우리 회사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경쟁이 뭔가를 진짜 많이 분석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의 경쟁력은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아요. 가장 창조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실하고 위기의식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요, 미국의 노동 생산성에 반도 안 돼요.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의 생산성에 반도 안 된다. 왜?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어요. 리더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어이구, 우리가 공부하는 그 시험 보는 것처럼 밤샘 공부해서 2등 3등 하는, 우리도 밤샘 공부해서 이만큼의 성장을 해왔어요. 저는 우리가 리더가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만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요, 미국보다 2배 이상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확성이다. 그리고 결정이에요. 이기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래요. 잘한다.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 얘기만 해요. 이겨라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못 봤습니다. 열심히는 목표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다람쥐 쳇바퀴도 없는 거다. 잘해라? 목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잘해는 뭘 잘해요? 뭐를 위해서 잘하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포커스를 뒀지, 이기는데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중요한 거는 좋은 파트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순간 경쟁력이 배가 된다. 그래서 좋은 경쟁력과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협력하는 방법이 그 속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은 고통이고 일은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혁신과 성공과 행복은 찰나적인 순간일 뿐이다. 행복이요, 극히 짧더라. 혁신도 극히 짧다. 성공 또한 극히 짧다. 찰나적인 순간일 뿐이더라. 누가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하는 영원한 경쟁이 인생이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리스크 없이 편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게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더 잘하는 영원한 경쟁이 인생인데, 특히 대한민국은 천연지원 자원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은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지가 되고 최빈민국이 될 대한민국이 이거 말고는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모든 사람들은 리스크 안 지려고 그러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기업가 정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